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파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를 향한 사이버 공격을 다룬 영화 더 크래쉬라고 하는 작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중간에 요런 자막이 나옵니다.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런 포스터를 갖고 있고요. 내용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을 파산시키려는 사이버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사무직 범죄팀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무직 범죄팀이 화이트 해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 팀을 꾸려서 그걸 대응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7년도 작품이고요. 미국의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개봉이 됐고, 이게 이제 국제적 다른 나라로 배포될 때는 그 음모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컨스피러시라는 단어로 제목을 삼고 배포가 된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을 보시면 연준 이사회 의장입니다. 연방준비제도 FRB 이사회 의장이고, 여기 이사회 의장 앞에 서 있는 요 사람들은 이렇게 비중 있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미국의 메가급 은행, 그러니까 체이스 은행,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뭐 이런 메가급 은행의 수장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참모총장, 미국 참모총장, 재무부 장관, 요쪽 4명이 화이트 해커입니다. 화이트 해커의 대장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요. 이렇게 인물들 한번 쭉 쓱 살펴보시고요. 이제 테러범들한테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제 대책회의차 모인 자리에서 바로 지상군을 투입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테러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인데 뭘 어디를 투입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옷 자체도 약간 문관 느낌은 아니죠. 약간 무관 느낌이라서 약간 무대포로 이제 들이대겠다라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 인터넷을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서버가 하나라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의 아킬레스건이죠. 이제 증권시장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중앙 서버가 손상되면 싹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중앙으로 집중화된, 그러니까 염소자리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중앙 집중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공격이 사이버 어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여러 떡밥들에서 사이버 어택이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버가 하나라는 이제 이 위험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나오고요. 브리핑 장소에서 요 이제 대사를 보면 작은 따옴표가 있죠. 요게 테러범들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정부가 우리를 억압하려 하겠지만 우리를 전멸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기만적인 자본주의 사기꾼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테러범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만적인 자본주의 사기꾼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제가 이 뒷배는 누구인가 시리즈 2편에 걸쳐서 이제 FRB가 어떤 식으로 이 금융 시스템을 조작하고 가지고 놀고 있고, 이 전 세계를 속여서 기만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인 거죠. 이 기만적인 자본주의 사기꾼들, 희대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기꾼들이죠. 산타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어택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는 게 이 테러범들의 메시지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이제 브리핑을 쭉 이어가는데 예측을 하는 거죠. 재무부 장관이니까 사이버 어택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시장이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하니까 요 뒤통수를 보이는 사람이 이제 뭐 금융권 관계자일지 뭐 이렇게 정체성은 밝히지 않지만 우리 시장은 멀쩡하다 이렇게 대사를 칩니다.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1929년 11월 3일에도 시장은 멀쩡했다. 하지만 한 달 후에 말하려고 하니까 말 끊고, 이때가 대공황이죠. 29년. 대공황과 비교하는 거요? 하면서 오바 떨지 말라는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은 이 사이버 어택의 여파가 마치 대공황과 비슷할 정도로 큰 여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버하지 마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금융제도의 신뢰를 잃었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그 천왕성이 태양을 이 공전하는 주기가 84년인데, 지금부터 84년 전 주기 때에 황소자리 천왕성이 있던 기간에 대공황이 정확히 겹쳐서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대공황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파이낸스나 금융 영역의 대변혁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영상인데, 이 영화에서도 대공황하고 사이버 어택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테이커 둘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남자의 대사인데, 도대체 왜 FBI는 11월 5일까지의 공매도 기록을 역추적하지 않았을까? 요 두 사람 대화예요. 그러면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술 마신 상태라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더라 젠장하니까 옆에서 이제 여자가 테러범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11월 5일이 2001년입니다. 2001년 1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러범을 찾을 수 있냐라면 9.11 테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당신은 참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할 건지 알아?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빈 라덴을 끌어낼 거야. 오사마 빈 라덴 기억하시죠? 9.11 테러의 주도범, 그러니까 테러 집단의 주도범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을 끌어낸다고 갑자기 술 마시고 얘기합니다. 맞아, 그 기억나? 그 가족 있잖아. 빈 라덴의 가족 있잖아. 주식을 다 팔아버렸잖아. 9.11 전에 시장이 붕괴할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미국 항공 주식을 전부 팔아버린 거야. 바로 전날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요즘 이제 국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아주 흔하게 나오는 레파토리인데, 이제 뭐 대기업 총수나 권력가들, 정치가들의 이 치부나 이런 것들을 뭔가 정의로운 사람들이 폭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사요? 사람을 사잖아요. 덤프트럭 기사를 사잖아요. 덤프트럭 기사 사갖고 막 옆에서 들이받아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산타들이 큰 일을 벌일 때 자기들이 직접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산타들이 빈라덴을 산 거예요. 돈 주고 샀든 약점을 잡아서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었든 어쨌든. 그래서 빈라덴한테 너 짊어지고 일 한번 벌려라 하고, 그 덤프트럭 가족들한테 막 덤프트럭 너 일 벌리면 가서 나중에 금방 꺼내줄게, 뭐 1년 갔다 와 하고 가족들한테 막 돈 이빠이 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고 빈라덴이 일을 벌린 거죠. 그래서 그 9.11 전에 있었던 공매도 기록을 찾으면은 충분히 테러범이 누군지 잡을 수 있는데 FBI조차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타들의 하수인들이니까, FBI도. 그런 내용이 요 스토리 중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연준 그 이사회 의장하고 그 메가급 은행의 수장들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의 은행은 공격 며칠 전 자산을 매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꾸민 거예요. 이 사이버 어택이 일어날 것도 다 꾸민 거예요. 산타들이.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돈 벌려고.
벌으라고.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하세요. 여기 고점에서, 요 고점에서 매각을 하고 이만큼 떨어지면 다시 사들이는 거죠. 완전히 헐값으로. 다음 날이면 시장이 되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거의 공짜로 사들인 주식의 가치는 뭐 떡상을 하겠죠. 근데 이 연준 이사회 의장이 왜 매각급 은행들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내내 같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겉으로 보여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동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을 때 은행들이 같이 다 쓰러졌다는 거죠. 어지간한 은행은 다 쓰러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구제금융을 받은 게 연준이에요. 연준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서 은행들이 살아났죠. 그러면은 어때요? 연준이 막대한 돈을 각 개별 은행들한테 이렇게 뿌려준 거죠. 근데 그 막대한 돈을 다시 회수하려면 은행들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 다시 받으려고. 근데 이 구제금융 하느라고 이 은행들한테 각자 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얘네 돈이 아니죠. 그냥 빌려주는 그 장부에다가 얼마 빌려줬다 쓰면 돈이 생겨나는 구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짓거리를 하려고 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사이버 어택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요 영화의 스토리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개별 은행들이. 근데 뭐 실제로는 얘네들 내내 그놈들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거요? 물어보니까 제대로 된 내부 사람만 있으면 불가능한 건 없어요. 이 산타라고 보시면 되죠. 불가능한 건 없다. 제대로 된 내부 사람만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산타들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사람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만드는 게 얘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블랙 아이즈 클럽이라고 이제 눈팅이 밤탱이 된 유명인들, 이제 뭐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 가수 또는 종교 지도자, 교황 이런 사람들 막 눈탱이 밤탱이 된 채로 이제 대중 앞에 나와서 뭐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런 거 보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이제 가입 증명, 뭐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정은경 청장 있잖아요. 질병관리청장이었나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은경 청장이 뉴스 인터뷰할 때 이렇게 기부스하고 눈탱이 밤탱이 된 채로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직책을 맡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 나중에 서울대 교수로 갔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수도 관리 관련된 어떤 이제 거기 우두머리 남자 분도 이렇게 눈팅이 밤탱이 된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다뤘던 컨텐츠인데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이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제 공기 중 전파로 알고 있는데, 무슨 시리즈였지? 거기서 물을 특정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쫙 퍼지는데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로, 방법론적인 것에 물과 관련이 있다라는 영화가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수도 관리하는 무슨 어떤 남자분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걸 보고 뭐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사람이 어디에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사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이 버벌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비슷한 뉘앙스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요 말을 많이 자주 써요. 이게 산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지만 어디에든 있는 거예요. 내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불가능한 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화이트 해커 집단이 이제 자료들을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연준이 내부 거래를 지휘하고 있었군. 사상 최대 규모로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차린 거죠. 이 모든 계략이 연준이 주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고 당장 재무부 장관을 부릅니다. 이 화이트해커 대장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계략들은 연준이 주도하고 있다. 내 말을 믿어줘라.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지금 음모론이나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무부 장관도 알고 있어요. 그쪽, 그러니까 그 연준 산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판을 짜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듯이 주택 붕괴, 학자금 대출, 경제 대공황, 이라크,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겉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형태가 어떤 포멀한 게 연준, FRB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준인가, 얘네가 산타들인 거예요. 얘네의 실체들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가짜 유대인, 아슈케나지 유대인이고 유대 밀교, 그러니까 신비주의 종교랑 유대교가 짬뽕된 그런 사타니즘을 신봉하는, 사탄을 섬기는 걔네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 모든 일의 배후에는 얘네가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제목이 이 컨스피러시라는 게 납득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재무부 장관이 예측했던 것처럼 당연히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공격을 당했고 이 다량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차단을 해요. 뒤에를 보시면 이사회 의장이 모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얘도 뱅크런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으니까 모든 은행 활동을 중단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예금액 보유율은 늘 10%밖에 안 되니까요. 이게 그 지급 준비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 돈을 다 안 갖고 있잖아요. 10%, 7%, 국가마다 편차가 조금 있지만 요 정도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한꺼번에 돈 찾으러 가는 겁니다. 못 내주니까요.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금융기관들이 신뢰를 엄청 강조하고 그 CF나 이런 데서도 계속 은행은 여러분들을 뭐 어쩌고 합니다. 은행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정말 못 믿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동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뱅크런 사태가 으쌰 일어나면 그냥 바로 은행은 내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에 반갑지 않은 일이 진짜로 닥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저는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의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여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이 뱅크런과 같은 소요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번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찾을 돈도 없긴 하지만 제가 찾아놓을 수 있는 돈은 현찰로 조금 찾아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감으로, 제 느낌상 직감적으로 조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 계획이 뭐였냐면 이렇게 계략을 꾸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주식시장을 다시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은행들이 전체 다 공매도를 던지고 바닥에 들어갔을 때 다시 다 사들인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얘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 올려주는 것을 이 화이트해커가 얘가 할 것이라고 완전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얘도 그 금융자산이 엄청 많은 애예요. 해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커 짓을 해갖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놓은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자기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시장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계략을 펼친 거예요. 근데 영화 스토리가 마지막에 이제
재무부 장관하고 통화하는 장면이고 대사가 이래요. 은행이 이런 짓을 하게 두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야 하니까요.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지 않아요. 그러고 영화가 끝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은 계획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장면이 이제 중간에 주식시장들 이제 장면들이 쪼록 잡히면서 지나가듯이 또 지나가는데 이 원유 가격이 3.14달러 상승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이렇게 많이 올린 영상들에서도 파이와 관련된 거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싶은 이런 것들이 떡밥이 나왔을 때 올렸는데 이게 이제 파이를 염두에 둔 거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게 설령 파이를 염두에 둔 내용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이 영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실체적인 진실에 정말 가깝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음모론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사실이고 제가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다 음모론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는 잘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완전히 믿고 있고요. 반갑지 않은 일들도 어쨌든 닥칠 거라고 보고 있고 미리 좀 알고 잘 대비해서 험난한 시기를 잘 지혜롭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오늘이 25일 성탄절인데 이제 하루 푹 쉬시면서 충전하시고 날씨가 춥더라고요. 추운데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꼬마 아들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나 이런 기기를 너무 잘 만져요. 그래서 아들이 동영상 편집도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동영상 편집하는 거 아들한테 배워가지고 그동안 내용들 짤막짤막하게 이제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